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수산중공업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1755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1시 4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수산중공업은 0.15%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수산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이런 특수 차량, 뭐 이런 이제 유압 브레이커나 트럭 크레인 같은 건설 중장비 등의 특수 차량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C, 뭐 SOC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 한 번씩 이제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 수산중공업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큰 폭의 이제 상승 흐름들을 바닥 대비 3배 이상 보여줬는데, 이때 이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산중공업이 좀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상승 자체가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의 증대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수급과 뭔가 이런 재료, 테마성 재료나 이런 것들이 묶이게 되면서 상승의 이유가,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재료는 정치 테마주로 연동이 돼서 지난해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의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정석현 회장님이 되시겠는데, 정씨죠, 정씨. 정씨인데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씨입니다. 근데 요 정씨가 앞에 정씨라는 거죠. 앞에 정씨고, 이 수산중공업의 정석현 회장님도 앞에 정씨라서 종친이라는 거예요. 종친. 종친이라고 해서 이 종목이 정세균 관련주, 이렇게 지금 테마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된다 할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그 항상 선거철을 앞두고는 항상 이제 선거 이전에 꼭 이런 현상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대선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황들을 앞두고, 주요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를 앞두고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 관련 수혜주들이 꼭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산중공업이 올라온 상황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기업의 가치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 이벤트가 소멸되거나 또는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수급의 이탈이 생겼을 때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좀 내려오는 습성이 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수산중공업이 그동안에 이렇게 좀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왔어요. 이렇게 보여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상승 추세는 끝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상승세가 좀 꺾이면서 뭐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뭐 하나의 이제 반등도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도 나오면서 하나의 이런 박스권 흐름 속에서 좀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이 가져가지 않을까, 추세의 전환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상승은 상승 추세였다면, 이전에는 상승 추세였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그 상승 추세가 꺾인 거죠. 그러면 이제 추세의 전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추세의 전환이 시작됐다고 해서 뭐 계속 처박는 게 아니라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도 분명히 줄 거라고는 보는데, 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고점을 막 넘어가는 이런 형태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박스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박스권 흐름에서 또 힘을 모아가지고 있다가 뭐 정세균 국무총리가 뭐 또 대선에 뭐 지지율이 높아진다거나 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이게 뭐 정치 테마가 그런 이제 그 인기에 기반해서 가는 거니까는요. 영업 거기에 이제 기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일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치적인 행보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을 앞으로 좀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한 39%, 약 한 4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뭐 떨어지는데 뭐 떨어지는 별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하나의 악재가 있다면은 최대 주주가 팔았죠, 지분을. 정석현 이분이 최대 주주가 4.63%의 지분을 처분했죠. 그게 이제 악재죠.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상승을 이용해서 최대 주주가 자기의 일부 수익 실현을 해서 지분을 팔고 차익 실현을 내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뭐 악재라고 봐야죠. 악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요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 종목이 계속 이렇게 내리막을 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고점은 찍은 것 같아요. 고점은 이제 확인이 됐고 한 5,500원대나 뭐 5,000원대 초반 정도로 고점이 확인이 됐고, 아직 저점을 좀 확인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 뭐 최대 3,000원까지, 근데 3,000원까지 뭐 내려올 것 같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데, 아마 이 3,000원대 초중반 정도에서 어떻게든 좀 바닥을 찍고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딱히 이 종목이 얼마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하기가 참 힘듭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 외인들 기관들이 끌어올려서 뭐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고 말 그대로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흐름 속에서 갑자기 또 세력이 움직였을 때 주가는 이유 없이 급등이 나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RSI 상대 강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참고해서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고점 대비해서 40% 떨어진 이 시점에서 약간은 좀 과매도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매도.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현재 구간 밑으로는 이제 과매도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 과매도 영역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데, 오늘도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뭐 이렇다 할 반등은 현재까지는 없는 모습입니다. 뭐 분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특이할 만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또 유입되는 흔적도 없는 가운데 주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국면에서는 그래도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을 딱 찍어서 여기가 저점이고 반등 나온다 이렇게는 못해도 이 정도 영역까지 왔으면 그래도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반등 정도는 최소한 그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또는 그런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확실하게 가려면 가장 좋은 건 지금 5일선 아래에 있죠. 주가가 5일선 아래에 있는데 5일선 위로 종가가 한 5% 정도 딱 올라가서 이렇게 딱 올려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돼주면 단기적인 방향성이 하락에서 이제 상승으로 좀 바뀌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는 지표를 찾아보기는 보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습니다. 기술적이나 뭐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 뭐 정치 행보가 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그나마 하나 보는 게 RSI 상대 강도 지수인데, 이게 30m로 떨어졌다는 건 이제 과매도예요. 이 영역 자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더 확실하게 가려면 그래도 5일선 위로 주가가 좀 더 올라선다면 단기적인 방향성, 지금은 단기적인 방향성이 하락이잖아요. 단기적인 방향성이 하락이다 보니까 적어도 5일선 위로 올라선다면 단기적인 방향성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단기 반등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또 증거, 또 반등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과연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면서 좀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종목이 이제 정세균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뭔가 이런 종목은 사실 투자의 관점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그 단타나 뭐 이런 이제 단기 매매나 이런 것들에 좀 적합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한다면 한 분할 매수 정도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반등을 노리고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뭐 이런 식으로 3,000원대까지 뭐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고 뭐 손절가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한 분할 매수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나눠서 사고 반등 한번 나오면 털고 나가는 그런 정도의 이제 단기 매매 관점으로 뭐 저는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 수산중공업을 좋게 보시고 이전에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런 반등을 이용해서 뭐 물량을 좀 해결하고 가신다거나 비중을 좀 줄이신다거나 그러면서 좀 대응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수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뭐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네 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